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아던 총리는 다음 주가 병원 직원들에게 오미크론 발병의 중대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월요일에 또 다른 17,522명의 코비드-19 사례가 기록되었으며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수는 일요일 618명에서 69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정부의 주요 초점은 전국의 병원들, 특히 심각한 직원 부족을 겪고 있는 오클랜드의 병원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사람들에게 RAT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던 총리는 정부가 발병이 정점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호로 입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활성 커뮤니티 케이스의 수는 19만 2,492건입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동안 확인되었지만 아직 회복된 것은 분류되지 않았으며 13명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미들모아 병원에서 직원 부재가 중요한 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의사들이 간호교대 업무를 충당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사우스 오클랜드 병원의 코비드-19 감염자는 195명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의사들에게 일부 간호 업무를 지원해달라는 문자 요청이 왔습니다. 미들모어 병원의 앤드류 코놀리 최고 의료 책임자는 코비드-19와 관련된 이유로 많은 직원들이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지던트 의사협회의 데보라 포웰 사무국장은 의사들이 응급실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클랜드의 3개 주요 병원에서 총 52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오미크론은 증상면에서 더 온화하지만 감염된 사람들은 여전히 장기간의 코비드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 롱 코비드, 장기간 코비드는 누군가가 초기 질병 이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바이러스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4주 안에 해결되지만 일부의 경우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면역학자이자 선임 강사인 애나 브룩스 박사는 뉴질랜드에서 장기간에 걸쳐 코비드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장기적 코비드에 걸리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감염을 피하는 것으로 높은 비율의 백신 접종이 도움이 될 것이며 마스크 착용과 우리가 지속해야 할 모든 조치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불행히도 오미크론에 걸리게 되면 자신을 돌보고 휴식을 취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는 비록 건강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장기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이번 주 중 처리합니다.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게 될 이 법안은 뉴질랜드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러시아 인사, 기업, 자산, 서비스 등에 대해 유엔 결의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강요회의에서 마련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의 슈퍼요트와 선박, 항공기의 뉴질랜드 영해나 영공 진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내 러시아 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재는 물론 교역에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은 또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세르게이 라블로프 외교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러시아인 백인에 대한 입국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제재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뉴질랜드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킬 수도 있고 금융과 금융 거래에도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며 이 법안은 러시아의 불법 행동에 연관된 벨라루스와 같은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요일 국회에서는 아치형 천정에 우크라이나 예술품을 걸어두는 것으로 뉴질랜드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연대 표시를 했습니다. 2016년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에서 기증한 전통적인 우크라이나 디자인으로 수놓은 뉴질랜드 지도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슬라바 우크라이나라고 아던 총리는 우크라이나 국가 경례를 외치며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나란히 서기 위해 뉴질랜드는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거부권에 의해 마비된 유엔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입니다. 제재 법안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러시아인 백인에 대한 입국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이카토 대학의 알 길레스피 교수는 반러시아 히스테리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와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부유하고 러시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푸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뉴질랜드에 투자한 부유한 러시아인들이 많이 있으며 거의 50명이 됩니다. 최상위 투자자 비자의 경우 신청자는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뉴질랜드에서 3년 동안 88일을 보내야 합니다. 2015년에는 최대 5건의 신청서가 승인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개인정보보호상의 이유로 정확한 수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계층의 신청자는 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3년 동안 146일을 보내야 하며 뉴스허브는 46명의 러시아인이 이 비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외무장관은 법률이 광범위하다고 해서 러시아인이고 부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수요일에 통과되고 다음 주에는 이미 동맹국이 확인한 은행과 개인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조치가 통과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재 조치는 더 까다롭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누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푸틴을 지지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시간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재적으로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기록적인 수의 중개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집값 하락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와 토니 알렉산더 부동산 조사가 월요일 발표한 자료는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현재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견해를 모았습니다. 468명의 응답자 중에서 기록적인 순 44%의 에이전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6%만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보고했고 50%는 하락하고 있다고 45%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록적인 71%의 에이전트가 시장에서 첫 주택 구매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의 주요 관심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매물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지금은 87%의 에이전트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초과 지불에 대한 두려움도 다시 높아져 에이전트의 53%는 구매자가 구매 후 가격이 떨어질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1원 7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0원 1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3원 31전입니다.